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7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고요. 요 전체 표나 주목할 탑4 경기들은 제가 휴방을 가져갈 때도 업로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미호준님 해주시면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일 NBA는 총 6가지 경기 있거든요. 6가지 경기 오늘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까 뭐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자기 분석과 한번 잘 맞춰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멘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인디애나와 클리블랜드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 클리블랜드. 자, 홈팀 인디애나가 최근에 몇 연패죠? 12연패. 연패 장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한 반등 요소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인디애나의 승리 가능성을 보기는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빈즈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다만 최근 이 인디애나의 약간 공격에 대한 지표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기는 하거든요. 자, 이번 시즌 인디애나가 경기당 평균 득점이 110.61 득점, 리그 전체 28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9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9위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117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곽에서의 야투가 40.35%, 2점 라인 야투가 56.02%, 야투 감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특히나 이런 인디애나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조금 더 야투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네스미스라든지 네마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아캄의 경기력 자체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패스, 높은 패스 퀄리티, 그 다음에 높은 성공률까지. 사실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 3점 라인에서의 수비 자체가 뭐 사이즈라든지 컨택 능력 자체는 좀 떨어지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인디의 3점이 터져주는 구간에다가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인디애나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뭐 최소한 115점, 120점 이상, 뭐 욕심 좀 내면 130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반면에 원정팀 클리블랜드 보겠습니다. 자, 클리블랜드가 지금 핵심 코어인 이 미첼이 빠지는 구간인데 도노반 미첼의 결장은 되게 좀 크리티컬하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크리티컬한 상황이고 사실 뭐 메릴이 최근에 괜찮기는 하지만 미첼의 빈자리는 정말 클 거거든요. 이거 사실 최근에 뭐 이제 헌터라든지 아니면 뭐 딘 웨이드라든지 뭐 타이슨이라든지 스팟업 자원들이 야투에 대한 약간의 기복이 있는 상황에다가 순수 야투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인디애나의 활력을 따라갈 수 있을까? 다만 클리블랜드가 이 제공권 확보에 대한 강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디애나가 박스아웃이 조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세컨 찬스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클리블은 이제 세컨 찬스 활용한 리바운드 활용한 좀 손쉬운 득점을 아마 많이 가져갈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누가 더 수비를 잘할래 이런 느낌보다는 공격 코트에서의 강점이 좀 살려줄 수 있는 팀이 유리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인디애나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235.5 기준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들어갈게요. 워싱턴이랑 올랜도 보겠습니다. 자, 홈팀 워싱턴이 직전 미네소타 전에서 115대 141, 26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거든요. 최근 워싱턴의 문제가 뭐냐면은 실책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맥컬럼이 1번을 봐주면서 핸들링에 대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뭐 사르라든지 미들턴, 뭐 쿨리발리, 포스트 쪽으로 볼이 투입될 때 뭐 잘 잡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좀 무리한 패스가 들어간다든지 하면서 조금 실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자, 다만 올랜도라는 팀 자체가 최근의 스탠스를 보시면은 약간 뺏는 수비보다는 약간 컨택 위주로 수비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컨택 위주로 수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에... 사실 이 올랜도가 수비가 좀 좋은 팀이기는 하지만 데인바운가 좋은 팀이기는 하지만 원정에서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이런 조금 그 스위치 상황에서 조금 자기 수비를 따라가는 능력이 원정에선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최근에 실점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래서 이게 워싱턴이 생각보다 적은 실책이라든지 공간을 만들어서 던져줄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워싱턴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높게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면에 원정팀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프란츠 와그너라든지 아니면 썩스가 지금 빠져있는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죠. 석스가 GTD에 걸리기는 하지만 출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앤서니 블랙, 데스먼드 베인 다시 바로 1번, 2번, 3번을 메꾸는 상황인데 야투 기대값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랜도가 가져가는 이 공격 행보 자체가 포스트에서 공격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3점 야투 개수를 줄여주고 있고 2점 라인 야투 아니면 자유투 라인에서의 야투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변수가 뭐냐면 사르가 생각보다 림 프로텍터로서의 역량이 괜찮아요. 이거 워싱턴이 생각보다 파울 관리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올랜도의 순수 야투 능력 자체가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복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 종합해 보면은 약간 빠르지 않은 템포에다가 워싱턴의 포스트 수비에 올랜도가 좀 고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 그래서 저는 이거 워싱턴의 플랜 아니면 역배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워싱턴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235.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멤피스랑 샌안토니오 가겠습니다. 자, 홈팀 멤피스가 조금 연패가 길어지고 있어요. 4연패까지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직전 레이커스전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가장 흐름이 좋았던 누가 부상을 당했죠? 코드가 부상을 당했고요. 얘가 한 12분 정도 뛰는 동안에 정말 손끝이 뜨거웠는데 코드가 빠진 이후부터 멤피스가 점점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멤피스가 최근에 뭐 클락이라든지 이디, 제롬, 콘차, 피펜까지 빠져있는 구간에다가 직전 코드까지 잃어버리다 보니까 부상으로 빠져나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뎁스가 정말 많이 얇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윌리엄스라든지 모란트 같은 경우에도 100%가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멤피스가 최근에 외곽에서에 대한 지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포스트라든지 미드레인지에서 조금 많은 공격을 가져갈 텐데 사실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는 2점 수비가 정말 좋은 팀이거든요. 자, 실제로 이번 시즌 샌안토니오가 2점 허용률이 53.5%, 리그 전체 6위에다가 뭐 파울 관리라든지 박스아웃이라든지 포스에서의 이런 능력들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멤피스가 외곽이 터지지 않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스코어들의 슛감이 좋지 않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득점 기대값을 높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반면에 원정팀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웸비가 지금 GTD에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메디컬 레포트 상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출전 시간 관리가 들어가겠죠? 뭐 한 25분? 30분? 요 정도. 그래서 어쨌든 샌안토니오가 최근에 공격 코트에서의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이라든지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시즌이고요. 특히나 샌안토니오가 무서운 게 뭐냐면 벤치 구간 득점에 대한 볼륨이 되게 유지가 잘 되거든요. 뭐 하퍼라든지 케이던 존슨, 뭐 시안페니, 뭐 소환까지 득점 볼륨을 좀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멤피스와 샌안토니오의 벤치 구간에 있어서는 세넌이 좀 많이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양 팀 다 외곽이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트에서의 더 높은 밸류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을 좀 골라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샌안토니오가 좀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샌안토니오 승리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멤피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조금 낮게 설정을 가져가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샌안토니오 승 일방적인 경기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릴게요. 자, 참고하세요. 자, 다음 경기 미네소타랑 마이애미 경기 보겠습니다. 미네소타 마이애미. 자, 양 팀이 지금 이제 3일 만에 리턴 매치를 가져갑니다. 3일 만에 리턴 매치를 가져가는 상황이고 3일 전 결과는 어땠었죠? 125 대 115. 미네소타가 이제 10점차 승리를 가져갔었죠. 뭐 가장 주요했던 부분은 에드워즈라든지 랜들이 너무나도 쉽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치 구간에서는 나시 리드가 조금 살아나면서 29득점. 에이스들의 경기력이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다가 벤치 구간 득점 볼륨도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이애미 수비가 강점을 보여주지 못했었어요. 자, 그리고 사실 마이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긴스를 4번, 아데바요를 5번으로 사용하면서 웨어를 지금 벤치로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라인업 자체가 스몰 라인업을 가져가면서 템포 끌어올리면서 템포 푸시 가져가면서 화력전으로 조금 가져가겠다 라는 약간의 의도가 보인다?
이거 사실 마이미도 최근에 이런 팀 야투가 점점 상승 곡선, 3점 야투가 최근에 40.61%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득점 지원도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잘 돼주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사실 승패 예측보다는 빠른 템포, 업템포로 약간 달려주는 화력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23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들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뉴올리언즈와 레이커스 경기 살펴볼게요. 뉴올리언즈, 레이커스. 이거 사실 팩트만 조금 말씀드리면 아마도 레이커스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 왜 레이커스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냐? 왜냐면 지금 뉴올리언즈가 연패가 몇 연패죠? 7연패입니다. 이번 시즌 뉴올리언즈의 사실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된다는 점. 경기당 실점이 123.1, 40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28위. 디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120으로 리그 전체 28위. 최근 5경기에서는 실점이 126.8실점까지 실점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대인방어 능력이 떨어지고요. 특히나 2점 라인에서의 허용률이 지금 59.4%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거든요. 그래서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돈치치의 뭐 1대1 아이솔레이션이라든지 포스업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에이튼과 가져가는 투맨 게임이 효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레이커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최대한 많이 높게 잡아주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뉴올리언즈가 화력에서 이걸 따라갈 수 있겠느냐? 요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원정팀 레이커스는 조금 불안한 게 뭐죠? 약간 뭐가 불안하다. 사실 레이커스가 이 실책에 대한 억제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원정에서는 실책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다가 레이커스 역시도 포스트에서의 수비 능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에이튼이 보여줄 수 있는 수비에서의 기대치. 좀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느끼기에는 클러치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조금 설렁설렁하는 느낌? 그리고 사실 르브론 제임스와 에이튼의 수비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뉴올리언즈가 조금 타이트하게 수비 가져가면서 윙 자원들이 조금 상대 실책 유도한 다음에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빠른 득점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트에서의 윌리엄슨 활용하면서 퀸 활용하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돼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포지션. 그 다음에 최근 부진하던 2점 라인 야투의 반등 가능성. 이런 건 좀 열어두고 싶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저는 이거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릴게요. 뉴올리언즈가 내일은 사실 실점에 대한 억제는 안 되더라도 화력으로 어느 정도 따라가 줄 수 있는 느낌의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뉴올리언즈 프랩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릴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세크라멘토랑 댈러스 보겠습니다. 자, 홈팀 세크라멘토가 5연패 장줄 구간이죠. 최근에 5연패 장줄 구간인데 연패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 지원이 99.4득점, 실점에 대한 억제가 124실점씩을 내어주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24.6이 나와주면서 밸런스가 전혀 안 맞고 있거든요. 경기를 지는 것도 문제지만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지면서 뭘 보여주지 못하고 지고 있다 라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세크라멘토가 반등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세크라멘토가 뭐 웨스트브룩이라든지 뭐 잭 라빈이라든지 아니면 뭐 드로잔이라든지 득점에 대한 고점이 높은 슈터들은 많이 있거든요. 뭐 드로잔, 라빈, 웨스트브룩까지. 다만 지금 댈러스의 라인업을 보시면은 쿠퍼 플래그를 1번, 크리스티 2번, 마샬을 3번으로 기용하면서 아마 이 1번, 2번, 3번의 화력을 억제해 주겠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대인 방어 능력들이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4번, 5번 앤서니 데이비스라든지 개포드 활용한 이런 뭐 사이즈에서의 이점이라든지 화력에 대한 강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아마 세크라멘토의 공격은 이런 이제 백코트 자원들 위주로, 댈러스의 공격은 아마 2대1 게임 위주로 앤서니 데이비스, 개포드, 쿠퍼 플래그까지 아마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템포 자체가 굉장히 다운 템포에다가 세크라멘토의 득점 기대값이 여전히 낮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변수라고 한다면 뭐 앤서니 데이비스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트레이드 이슈에 시달리고 있죠. 트레이드 이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정에서 댈러스가 가져가는 야투 기복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거슬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뭐 댈러스가 똥줄 승이라고 또 챙겨갈 것 같기는 해요. 댈러스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232.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댈러스의 승 핸디는 잘 모르겠고요.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총 6가지 경기 멘트는 다 진행해 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유튜브 형님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멤버십 오픈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유튜브 형님들 일단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다들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일 뵐게요.